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1 코파 우승, 2022 월드컵 우승, 2024 코파 우승으로 메이저 국제대회 3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2026 월드컵에서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2021년 당시 아르헨티나 주전 골키퍼였던 아르마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칠레와 콜롬비아전 에밀리아노가 월드컵 남미 예선에 데뷔를 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때가 2021 코파 아메리카 개막 10일전이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그는 대회 내내 강력한 선방으로 팀의 28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에 기여하며 스칼로니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세이브를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대회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아스날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백업이었던 에밀리아노에게 국대 활약은 축구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2020년 아스톤빌라로 이적 후 그는 이적 첫해 아스톤빌라 올해의 선수, 2024년에 아스톤빌라를 챔스 진출권에 올려놓으며 피파 올해의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역시 그는 아르헨티나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은 탈리아피코입니다. 아쿠냐와 탈리아피코로 이어지는 왼쪽 풀백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였는데, 그간 아르헨티나의 풀백이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들로 인해서 나름 탄탄한 레프트백 자원을 갖출 수가 있었죠. 탈리아피코는 지난 코파 2024 우승 멤버긴 하지만 그도 이제 32살로 적잖은 나이입니다. 따라서 젊은 레프트백들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5년 3월 아르헨티나 감독 스칼로니가 올림피아코스의 프란치스코 오르테가를 33인 예비 명단에 포함을 시켰지만 끝내 이 25살의 레프트백은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6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좌풀백은 탈리아피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3월 대표팀에 발탁된 프랑스 클럽 랑스의 파쿤도 메디나는 소속팀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탈리아피코는 꾸준하게 리옹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나우엘 몰리나입니다. 2022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확정짓는 네 번째 승부차기 키커는 몬티엘이었지만, 아르헨티나가 결승까지 가기까지 몰리나가 대부분 선발로 뛰었고, 최근까지 대표팀의 오른쪽 풀백은 몰리나가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역시 올 시즌 마르코스 요렌테와 번갈아가면서 라이트백 선수로 활약하고 있죠. 2021년 여름에 첫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데뷔 이후에 꾸준히 선발되었고 98년생으로 전성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집중력이 최근 떨어진 모습, 벤치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 오락가락한 폼이 문제, 공격 참여 시 날카로운 공격을 하지만 역습을 당할 시 후방 커버가 안되고 중요한 경기들에서 실수가 있다는 게 흠입니다. 측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이지만 때론 칼집에 넣지 못해 위험을 노출시키는 모순의 풀백 같은 선수가 바로 몰리나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신장 175cm로 센터백으로 매우 작은 키에 속한 리산드로는 2022 월드컵 우승의 핵심 선수였고 코파 2024 역시 아르헨티나 주전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활약상을 제외하면 2022년 맨유 이적 후 그는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맨유 첫 시즌 말미부터 두 번째 시즌 5개월 이상을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올 시즌 전방 십자인대의 부상이 겹쳐 또다시 반년 이상을 재활에 매진해야 할 상황. 맨유 생활 3년 중 2년을 누웠음에도 놀랍게도 국대는 2번이나 메이저 대회에 참가해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상 복귀 후 2026 월드컵에서 리산드로가 폼만 유지한다면 다시 승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개월 동안 부상으로 국대에서 이탈한 뒤 2024년 복귀해서 코파 우승을 이끌었죠. 리산드로 부재 시 오타멘디가 뛰었지만 그도 37살로 나이가 너무 많고, 따라서 차기 센터백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마르세유의 발레르드입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리산드로가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로메로는 몇 시즌 전부상 있긴 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약점이 수비였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개선을 시켜준 선수가 바로 로메로였습니다. 이런 로메로가 올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3개월 동안 재활을 했고 2025년 3월 다시 아르헨티나 국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클럽에선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와도 부상 복귀 직후 국가대표에 발탁되자 토트넘 팬들은 그의 부상 재발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 최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불안정한 수비력으로 지난해 원정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아쉬운 경기가 있었죠. 이는 스칼로니 감독의 빌드업 중심 전술이 남미 원정에서 상대 강한 압박에 무너지며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 로메로가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이 장점이긴 하지만 후방 조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엔 로드리고 데폴입니다.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엔진 역할로 수비 공격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 요소인 데폴은 시메오네 감독 체제의 핵심이었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선 메시의 충직한 조력자로 팀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수비적 견고함과 무한 활동량으로 팀을 지탱하지만 아쉽게도 낮은 슈팅 정확도 때문에 공격 참여 효율성이 낮고 과한 열정 탓인지 올 시즌 소속팀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선수이지만 그가 나선 메이저 대회에서만큼은 유독 높은 투지와 승부 근성으로 대회 멘탈에 특화되어 있는 게 특징. 클럽에서 2025년 들어 판단력이 좋아지고 턴오버도 줄어들어 폼이 올라간 데폴은 2025년 3월 챔피언스리그 2주의 베스트 11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32살이 될 데폴은 2024 코파 아메리카에 이어서 메이저 국제대회 베스트 11에 또 선정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미드필더는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1618억 EPL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던 엔조는 첼시의 전술적 허브로 앞으로 7년을 더 쓸 수 있는 코어이고 아르헨티나 국대에선 공수 연결고리로 미드필더, 수비간, 패스 브릿지입니다. 중원에서 예측 불가한 킬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수비를 할 땐 상대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포지션을 잡아주죠. 좁은 공간에서의 정교한 숏패스와 스칼로니 감독의 유동적인 포메이션 변화에도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 올 시즌 클럽에서 35경기 5골 9도움으로 스탯도 잘 뽑아내고 있는 엔조는 지난 시즌 말미에 탈장 수술을 제외하곤 큰 부상 없이 매 시즌 성실하게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이혼 후엔 더욱 각성하며 미친 폼을 보여줘 2025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에선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경기를 조율하고 데폴이 활동량과 압박, 돌격한다면 엔조는 후방에서 팀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패스로 경기를 읽는 전술가이자 메시의 그림자. 하지만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한 젊은 아르헨티나 중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엔 맥 알리스터입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2021, 2022, 2024년 우승하면서 전문 측면 윙어가 없이 축구하는 팀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측면 활용을 한 경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메시라는 천재적 선수가 있어 가능했고 그나마 측면 선수라고 할 수 있던 디마리아도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면서 현대축구에서 역행하는 팀 모양새입니다. 지난 코파 2024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주전들을 대거 빼며 윙 전술을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맨유의 가르나초가 대회 처음으로 레프트 윙 역할을 부여받고 경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맥 알리스터는 측면 자원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그는 3미들 중 한 명으로 대회에 참가했고 주로 왼쪽 편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4-3-3에서 4-4의 전환 시 미드필더 3인 체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했고 공격적 상황에선 8번, 수비적 상황에선 6번으로 역할 변환까지 가능했습니다. 맥 알리스터가 있었기에 스칼로니 감독 체제 최적의 전술적 유연성이 구현될 수 있었죠. 팀의 심장부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 중인 맥 알리스터. 그가 있어야 2026 월드컵 아르헨티나의 중원 견고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메시가 어느 포지션으로 가냐에 따라서 전술의 방향성이 결정될 정도로 팀에서 영향이 가장 큰 선수였습니다. 메시의 절친이자 대표팀에서 15년 넘게 찰떡 호흡을 맞추었던 디마리아가 2024년 코파 우승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전술도 변화했습니다. 디마리아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등장했을 때처럼 가끔 로드리고 데폴이 등장하긴 했지만 결국
최근 아르헨티나 전술에서 메시가 오른쪽 윙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그동안 최전방 공격수 또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윙어 등 좌측 윙을 제외하고 공격 전 포지션을 모두 소화해왔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메시의 공격력은 약하지 않았고 이제 38살이 된 메시는 전성기 때보다 신체 능력은 하락해도 축구적인 센스와 시야와 판단력, 경기 흐름을 바라보는 능력은 여전히 상위급 선수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2022 월드컵에서 부족했던 아르헨티나 공격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면서 첫 월드컵 4골 1도움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맨시티에서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한 알바레스는 시즌 초 팀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금방 팀에 녹아들어 올 시즌 44경기 23골 5도움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경기 동안 7골 1도움, 코파델레이 6경기 5골 2도움으로 아틀레티코의 어엿한 주전 공격수로 올라섰습니다. 맨시티 홀란드의 그늘에서 벗어난 알바레스는 뛰어난 기동력과 드리블, 양발을 활용한 킥, 강력한 슈팅으로 클럽뿐만 아니라 국대에서까지 물오른 기량을 과시해 최근 다시 폼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코파 대회부터 A매치 4골 1도움의 나쁘지 않은 활약을 이어가는데 그는 전방뿐만 아니라 2선 공격수로 멀티성까지 갖췄고 아르헨티나의 가장 최근 전술에서 3경기 연속 레프트 윙으로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전방 공격수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인 라우타로는 지난 2022 월드컵에서 충격적인 부진으로 큰 비난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정작 라우타로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7골과 4개의 도움을 올려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는 것, 월드컵 무대에선 부상을 참고 뛰었던 탓에 부진했고 훌리안이 본선에서 폭발하며 주전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무득점에 그친 라우타로는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 5골을 몰아쳤고 결승전 결승골로 조국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며 원톱 스트라이커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 라우타로는 아르헨티나의 득점원으로 부상 중이고 2026 월드컵에서 알바레스와 번갈아가면서 최전방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른 슈팅과 강한 몸싸움, 메시와 연계 호흡으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라우타로는 2022 월드컵에서 좌절을 극복하고 국대 차세대 공격 리더로 성장 중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